내 새끼, 아버지 땅 팔지 않았으면 부자로 살 텐데 땅을 몽땅 팔아서 부산으로 이사간 작은 아버지는 잘 사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고 말고. 나는 왜 아직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저씨를 부르고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갯벌바다 이영수. 아저씨, 아저씨. 물에 빠진 헤라는 아저씨를 부르며 구해달라고 울었다. 물살이 무섭게 밀려왔다. 질퍽질퍽한 갯벌에 점점 빠져들었다. 언니, 언니야, 물이 계속 들어와. 나 무서워. 나 좀 물 밖으로 꺼내줘. 헤라는 바들바들 떨며 소리쳤다.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전신으로 번져 속옷까지 축축하게 스몄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리맡 스탠드에 핑크색 불빛이 갑자기 무서워졌다. 순간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나는 왜 아직도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밤마다 허공을 헤매며 아저씨를 부르고 있을까? 창밖으로 뽀얗게 동이 터왔다. 소지품과 옷을 챙겨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였다. 헤라는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을 보았다. 젊은 날에는 제법 곱던 피부였는데 팔자주름에 코랑이 깊어지고 있었다.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검정 원피스에 갈색 코트를 걸쳤다. 헤라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화사한 색이 어울린다며 아들이 선물해준 자주색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들아, 엄마 여행 다녀올게. 전남 고흥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헤라가 살던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바다가 있다. 밤마다 꿈속에서 나를 부르는 그 바닷가에 갈 작정이다. 아침 햇살이 벌겋게 번져간다. 눈이 부시다. 헤라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녹음이 짙었던 사냐는 가을답게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었다.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군데군데 밀대 모자를 쓴 허수아비들이 바람에 흔들거린다. 남편과 여행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왜 내 곁을 그렇게 빨리 떠나야만 했을까? 함께한 지난 날이 떠오르니 남편이 몹시 보고 싶어진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따뜻한 봄날이었다. 헤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김혜라 씨인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데요? 장대선 씨가 남편인가요? 네, 제 남편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S병원으로 가보세요. 헤라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다. 헤라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하얀 천이 남편을 덮고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헤라는 하얀 천을 들쳤다. 분명 남편 얼굴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뒤였다. 출근할 때 미소 짓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어린 아들밖에 없다. 미래를 꿈꾸며 차곡차곡 쌓아둔 당신과의 약속은 어찌하란 말인가. 헤라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왔다. 해맑게 떠가는 구름을 붙잡고 묻고 싶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간신히 좋은 사람 만나 애도 낳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없이 살라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던 고향길로 접어들었다. 시골 장날버스가 비탈진 산 언덕에서 굴러버렸다. 헤라는 그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 겨우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다. 그날을 상기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지금은 사고가 났던 그 언덕길 옆으로 쭉 뻗은 2차선 도로가 생겼다. 남편이 떠나자 시어머니는 헤라 혼자 살기가 버겁겠다며 시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 시어머니는 제사와 명절은 둘째 아들이 지내도록 했다. 마을에 도착한 헤라는 아직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들이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잘 포장되어 있었다. 3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은 아담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아버지 땅이 한 뼘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땅으로 귀농했으리라. 대문 옆 감나무에는 수줍은 새색시 볼처럼 발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헤라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고구마 줄기를 손질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뛰어왔다. 내 새끼 어쩐 일이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손자도 잘 있냐? 회사 일이 바빠서 함께 못해 죄송하다고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헤라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헤라를 꼭 껴안았다. 시어머니의 손등은 햇볕에 까맣게 걸렸고 손톱도 고구마 줄기에 물들어 거무죽죽했다. 헤라는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고 화장품과 고기를 꺼내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시골 어르신 같지 않게 집 정리를 잘하고 사신다. 안방벽에는 누렇게 변색된 헤라 아들 돌 사진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이 무척 보고 싶다. 어머니 돌 사진을 지금까지 벽에 걸어 놓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걸려 있겠지. 된장국을 끓여서 시어머니와 저녁을 먹었다. 고구마 줄기를 마저 손질하고 TV를 켰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요 무대에서 젊은 가수가 나훈아의 고향 역을 구성지게 부르고 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노래구나. 아버님이 그리우세요? 가끔 생각나기도 하더라. 젊은 너는 오죽하겠냐?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있으면 가거라. 벌써 너 나이가 50이 넘었지? 생각해 볼게요. 헤라는 건성으로 대답하여 시어머니의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았다. 시어머니는 따로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헤라는 시어머니와 같이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로션을 손바닥에 2번 탁탁 치더니 얼굴에 문질러 바르고 헤라 곁으로 왔다. 시어머니 모습에서 엄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아버지는 헤라 집 머슴이었다. 부모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머슴에게 큰 논배미를 주셨다. 그 논배미로 시어머니는 삶을 일구고 사셨다. 내 새끼, 아버지 땅 팔지 않았으면 부자로 살 텐데. 땅을 몽땅 팔아서 부산으로 이사간 작은아버지는 잘 사냐?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고 말고. 시어머니는 아직도 부모님 땅에 미련이 남아있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다. 작은아버지는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다. 아버지와 다르게 배짱도 두둑한 사람이었다.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건들건들 걸을 때 보면 꼭 깡패 두목같이 무서웠다.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지 않았고 소심한 편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술을 즐기셨고 여자를 좋아했다. 작은어머니와 사흘이 몰다 하고 싸울 때면 여자가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자마자 작은아버지는 헤라 집으로 이사했다. 여유롭게 모순도 두고 살았다. 그 당시 헤라는 너무 어려서 작은아버지에게 부모님 재산에 대해 거론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 초 여름으로 기억한다. 대문으로 들어서다가 마당에서 서성거리던 작은아버지와 마주쳤다.
헤라는 가볍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다. 작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다닥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헤라가 벗고 있는 교복을 방 구석진 곳으로 던져버렸다. 헤라는 앞가슴을 안고 부들부들 떨었다. 작은 아버지는 헤라를 안았다. 속옷을 우지직 벗겨버렸다. 작은 아버지 손이 앞가슴을 더듬고 입술을 포개려고 하는 순간 헤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작은 아버지 손등으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그렇게 싫으냐? 속삭이듯 말하는 목소리에 진저리가 쳐졌다. 막걸리 구린내가 진동했다. 구역질이 나왔다. 작은 아버지는 체념한 듯 헤라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헤라를 두고 먼저 떠나버린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그 이후에 작은 아버지와 마주친 일이 거의 없었다. 헤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작은 아버지 딸인 사촌 언니에게 부탁했다. 이 집에서 헤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몇 달 후 작은 아버지와 언니는 서울 변두리에 방을 얻어주며 이불과 필요한 생필품을 사주었다. 사촌 언니는 더 좋은 방으로 얻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헤라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사촌 언니는 작은 아버지가 헤라 부모님 재산을 가로챈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두 평 남짓한 방에 누웠다. 천장이 퇴색한 벽지 위로 개미가 열을 지어 지나갔다. 귀 옆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베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았다는 설렘도 있었다. 비가 자박자박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헤라야, 헤라야. 작은 아버지 목소리였다. 부엌문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가슴이 조이고 다리가 바들바들 떨리는 헤라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악취가 코를 자극했다. 부뚜막을 딛고 방으로 들어선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어떠냐? 시골집보다 좋으냐? 아니요. 작은 아버지 집이 더 좋죠.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했다. 작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었다. 작은 아버지는 번개처럼 다가와 헤라를 끌어안았다. 부탁이에요. 아버지를 봐서라도 저를 놔주세요. 제발요. 헤라는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배짱이 생겼다. 차라리 죽이세요. 죽여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작은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작은 아버지 가슴 속에서 소리치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더니 작은 아버지는 헤라를 한 손으로 힘차게 밀쳐버렸다. 헤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못된 것이나 여기서 아버지를 왜 들먹거려? 맥 빠지게. 이런 년을 조카라고 안타까워서 집 사주라고 올라온 내가 병신이지. 작은 아버지는 코를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컥컥거리더니 가래침을 부엌 바닥에 내뱉었다. 작은 아버지는 앞가슴을 두어 번 툭툭 치고 벼락같이 문을 열고 사라져버렸다. 이 엄청나고 무서운 사건을 시어머니가 알면 부모님 땅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이 기막힌 아픔이 헤라 가슴 속에 돌덩이가 되어 묻혀있다. 이 무거운 돌덩이가 조각조각 부서질 날이 있을까?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행 가는 길에 할머니 집에 왔어. 할머니가 아들 많이 궁금해하신다. 연락드리렴.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같은 내 아들. 남편이 가고 20년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헤라 옆으로 오더니 손을 만지작거렸다.
부모님 살아있으면 공주처럼 곱게 살았을 텐데 여태 고생만 하고 살았다면서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꽃기호 꽃기호 정겹게 새벽을 알리는 소리에 헤라는 눈을 떴다. 방 밖으로 나와보니 시어머니는 밭에서 수확한 것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고 있었다. 헤라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하얀 봉투를 TV 옆에 놓았다. 아침을 먹고 차 시동을 걸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다감한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헤라는 갯벌 바다로 향했다. 도로가 옛길을 찾아볼 수 없을 만치 변했고 갯벌 바다는 평야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갯벌 사진이 순식간에 스쳐갔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사냐는 빨간 사과처럼 곱게 물들었다. 아주머니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서 대바구니 들고 썰물 때를 기다려 바다로 나갔다. 헤라도 언니를 따랐다. 넓은 바닷가 갯벌에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짱뚱어,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개, 그림을 그리듯 지나가는 고동. 갯벌 위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은 장관이다. 어쩌다 구름이 햇살을 품고 잔잔한 미풍이라도 스치면 정말 시원하다. 아주머니들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라고 언니는 늘 말했다. 그날도 여전히 헤라는 짱뚱어도 잡고 빨간 집게를 쫓아다니며 놀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지도 몰랐다. 헤라야, 빨리 나와. 물이 들어오고 있어. 저 멀리 바다 갓길에서 언니와 아주머니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바닷가 고랑을 보니 물이 넘실거리며 차오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뻘로 뒤범벅이 된 헤라는 창백해진 얼굴로 푸들푸들 떨었다. 언니, 언니야, 물이 계속 들어와. 나 무서워. 나 좀 데리고 가. 눈물마저도 멎어버린 애타는 심정을 알았는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허겁지겁 바다로 뛰어들어 헤라를 안고 바다 갓길로 나왔다. 헤라는 시퍼렇게 질려서 땅에 쓰러지고 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헤라에게 달려왔다. 그 아저씨는 심호흡을 서너 번 하더니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 헤라는 바닷물이 차오르던 그 무서운 순간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학교도 결석했다.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간 헤라는 수업이 끝나고 마을 친구들과 집에 가는 길에 바다에서 일어난 무서웠던 이야기를 했다. 친구 중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헤라를 빤히 쳐다봤다. 며칠 전에 내 짝꿍이 말했어. 밀물이 들어와 바다에서 나오지 못한 여자아이를 아버지가 구해주었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가족들에게 바다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고 했어. 정말? 너 짝꿍이 그런 말을 했어? 다음날 헤라는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았다. 그 친구는 친구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해맑게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헤라는 아빠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다. 그 부러움 때문인지 질투심 때문인지 헤라는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30년이 지난 일들이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헤라는 뚝방 위에 승용차를 세웠다. 헤라가 죽을 뻔했던 갯벌 바위는 개척되어서 평야가 되었다. 들녘에는 벼들이 누렇게 물결쳤다. 참새들은 창공을 휘젓고 벼 위를 맴돌다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조잘대는 소리가 제법 시끄럽다. 헤라는 그 아저씨가 사는 마을을 향해 달렸다. 마을에 도착한 헤라는 부둣가에 차를 세우고 언덕을 올라갔다. 야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은 잘 익은 대추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헤라는 대문을 밀쳤다.
방 있어요? 우리 집은 온돌방이에요. 좋아요. 집 앞에 차 세워도 되나요? 꼬마아이가 아주머니 등에서 내려와 고개를 끄덕인다. 차를 가지러 부둣가로 다시 내려가는 길을 꼬마아이가 걷고 뛰면서 앞장선다. 헤라는 차 조수석에 그 아이를 앉혔다. 이름이 뭐야? 제미. 묻기도 전에 손가락 4개를 꼼지락거리면서 펴보인다. 제미, 4살이야? 고개를 위아래로 흔든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근처 슈퍼로 갔다. 제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자 몇 개를 샀다. 며칠이나 있을 거요? 하룻밤만 신세 좀 질게요. 아주머니는 방을 안내해 주었다. 나무로 된 옷걸이가 방구석에 서 있고 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다. 오랫동안 방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창틀에는 먼지가 쌓였다. 캐리어를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헤라 가슴속도 시원하게 정화되었다. 뚝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붉은 태양에 물든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왼쪽 바다는 흰 물보라가 피어오른다. 헤라는 바다를 향해 좋다 좋아 소리쳤다. 꼼지락거리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지미가 아이스크림을 흘리며 먹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제미 눈동자는 유난히 까맣고 반짝였다. 인형처럼 예쁘다. 순간 헤라는 제미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 제미 데리고 바닷가 구경 다녀와도 될까요? 할머니, 제미 갈 거야. 제미가 먼저 신발을 신고 나섰다. 아주머니는 제미에게 손님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눈짓하신다. 헤라는 제미 손을 잡고 선창 밑 좁은 길을 걸었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가 햇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인다.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섭 옆 조그마한 바위 위에 제미가 앉았다. 제미야,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돈 벌어서 인형 사서 온다고 할머니가 그래. 헤라는 제미 옆에 앉았다. 제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헤라 무릎에 누워 슬며시 눈을 감았다. 헤라는 잔잔하게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날들을 반추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눈앞에 다가왔다. 처음 길이라 그런지 무서움이 밀려온다. 헤라는 제미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작고 귀여운 손으로 눈을 비비고 일어난 제미는 헤라 등 뒤에 섰다. 등으로 얼굴을 파묻는 제미가 귀여웠다. 헤라는 제미를 업고 민박집으로 가는 길이 제법 힘들었다. 도착하니 아주머니는 저녁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 모양이다. 튀긴 생선, 호박나물과 김치로 한 상이 차려졌다. 아침을 시어머니 집에서 먹고 제미랑 사 먹은 빵이 오늘 헤라가 먹은 음식 전부다. 허기진 헤라는 단숨에 밥 2그릇을 해치웠다. TV를 켰다. 연속극을 보고 9시 뉴스가 끝나도 또 다른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헤라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눈이 말똥말똥했다. 헤라는 벌떡 일어나 가디건을 걸치고 밖으로 나와 와상에 앉았다. 뚜루루 뚜루루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렸다. 잠이 안 와요? 네, 부둣가에 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제미가 자다 일어나면 할매를 찾아서. 제미 엄마는 어디 갔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개를 잡고 집에 와보니 제미가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씌어 있었소. 놀라서 제미를 안고 보니 바닥에 종이 쪼가리가 있었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미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놀고 있었소.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이웃집 형에게 사정했소. 내 아들 좀 데리고 올라가 달라고.
내가 딱 했는지 아들을 데리고 갑디다. 서울로 올라간 아들은 형이 소개한 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디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소. 며칠 동안 말없이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아들이 말합디다. 통통 배 한 척만 사달라고. 그러면 이 여자와 결혼하고 마음 잡고 살아보겠다고. 남편도 업으로 살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배를 사달라고 해서 두려웠소. 그래서 소리치며 싸우고 또 싸우고 울면서 달래고 사정도 해보고 전쟁 같은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끄떡없으디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때 이해가 됩디다. 저도 어쩔 수 없습디다. 그동안 근근히 모아두었던 돈과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배 한 척을 사주었소. 같이 온 아가씨는 고아라고 합디다. 내 아들을 따라 이 시골까지 내려와 준 것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소박하게 결혼식도 해주었소. 아주머니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지 한참 동안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날도 파도가 잔잔해서 통통배를 타고 아들이 바다에 나갔소.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바다 위를 덮치고 비바람이 휘몰아쳤소. 순식간에 어두컴컴한 날씨로 둔갑합디다. 무섭게 돌변한 파도가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았소. 너무 무서웠소. 다음 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늘에는 해가 뜹디다. 그 무서운 파도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잔잔한 파도만 출렁입디다. 바다로 뛰어들어 내 아들을 찾고 싶었소. 아주머니에게 이런 기막힌 사연이 있을 줄이야. 시간은 돌덩이를 가슴에 묻고 사는 아주머니 마음도 알지 못하고 흘러간다.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간다. 그나저나 손님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소? 제 고향이 여기서 가까워요. 30년 만에 찾아왔더니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고 갯벌바다가 드넓은 논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갯벌바다를 개척해서 어촌마을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어. 저는 30년 전에 갯벌에서 짱뚱어와 고동 잡고 놀다가 밀물이 밀려와 죽을 뻔했어요. 지나가던 이 마을 아저씨가 저를 바다에서 구해주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요즘 그 아저씨가 꿈에 자꾸 나타나서 여기 와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소? 그 아저씨 성이라도 알아요? 내가 이 마을에 3번째로 들어와서 원주민이나 다름없어요. 모르는 집이 없어요. 그저 아저씨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주머니, 재미는 유치원에 다니나요? 이 마을에 유치원은 없고 저 산 밑에 학교만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소. 저 불쌍한 재미를 학교에 보낼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려와요. 재미에게 피부치는 이 할매밖에 없는데. 아주머니의 무너지는 한숨 소리를 타고 구슬 같은 눈물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헤라는 방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어둠이 싫어서 불을 끄지 않고 잠자리에 누웠다. 새벽을 날리는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세상이 다 변해도 닭 울음소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에 헤라는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방 앞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헤라는 문을 열었다. 재미가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은 생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자고 늘 말했다. 헤라 역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 어느새 그 꿈을 이루면서 살 나이가 되었다. 아들도 독립했다. 남은 시간을 재미랑 살고 싶다. 헤라는 재미를 안고 세면장으로 갔다. 머리를 감기고 목욕을 시켰다. 재미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이슬 같은 눈물을 뚝 떨궜다. 마음이 아팠다. 헤라는 재미를 왈칵 껴안았다. 방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예쁘게 묶어주었다.
아주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아주머니는 헤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아쉬워한다. 생선 말린 것들을 봉지에 싸주었다. 헤라는 재미를 안아서 한 바퀴 빙그레 돌아주고 10,000원 한 장을 주었다. 헤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마을 골목길을 따라서 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를 둘러보았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재미 모습이 떠나질 않았다. 집에 도착한 헤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긴 줄을 타고 엄마를 찾는 재미 목소리가 들린다. 헤라는 목이 메어서 살며시 소화기를 놓았다. 헤라도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 품이 그리워서 울었던 생각이 스쳤다. 주말에 아들이 여자친구와 집으로 왔다. 3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데 결혼까지 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게 자유로워서 그게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여행은 즐거웠어요? 할머니도 무탈하시죠? 응, 할머니가 아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 헤라는 찻잔을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들아, 엄마 노후에 어떻게 살지 생각이 많아. 부모에게 외면받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아들 생각은 어때? 엄마, 아이들과 살고 싶어요? 제가 결혼하면 봉사하면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면 너무 좋은 일이죠.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시는 게 행복하시다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들 여자친구가 또박또박 야무지게 말했다. 헤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 여자친구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헤라는 백합처럼 활짝 웃어주었다. 엄마,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나저나 갯벌에서 엄마를 구해준 아저씨 마을은 다녀왔어요? 그 마을 민박집에서 4살짜리 재미를 만났어. 여자아이인데 할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더라. 아버지가 사고로 죽고 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더라고. 내가 그 아이를 돌봐주면 갯벌 바다에서 엄마를 구해준 아저씨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헤라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갯벌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들이 결혼하면 헤라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다. 외롭게 사는 아주머니와 개도 잡고 고동도 죽고 재미 학교도 보내고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다. 가을도 지나가고 매서운 겨울이 꼬리를 감출 때 아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칙칙하고 무거운 겨울옷들은 거실 한쪽으로 치우고 흰색 정장을 입고 쇼를 걸쳤다. 이대로 봄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 상견례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먼저 도착한 아들과 헤라는 의자에 앉아 옷 매무새를 만졌다. 잠시 후 여자친구 가족이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기 제 가족을 소개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고모, 그리고 저입니다. 이 집에서 예쁜 외동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외동 아들입니다. 지방에 계신 할머니는 아쉽게도 참석 못하셨습니다. 세련된 안사돈, 훤칠한 바깥사돈, 인상이 편안해 보이고 느낌이 좋았다. 아들을 30년 넘게 품고 살다가 새 둥지 틀어서 내보내는 헤라 마음보다 딸을 보내는 어미의 심정은 더하리라. 아들이 대학 입학하고 군대에 지원했을 때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를 밟으며 아들이 헤라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아들도 대학생이야. 내 걱정은 그만하고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혼자 너무 외롭잖아. 헤라는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다. 외롭고 사무치게 남편이 생각나면 책을 벗삼아 살았다. 헤라는 가장 힘들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을 때 곁을 지켜준 남편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카시아 꽃 향기가 가슴으로 스며드는 날, 아들이 결혼식을 했다. 패백이 끝나고 식당으로 갔다.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다가 헤라는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신이 마네킹처럼 굳어버렸다. 작은 아버지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나쁜 개새끼. 헤라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놀라서 손을 꼭 잡았다. 헤라는 심호흡을 하고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신을 차렸다. 아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작은 아버지를 소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다. 그때 작은 아버지 옆에 있던 사촌 언니가 손을 흔들었다. 헤라야, 여기야, 여기. 어머,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작은 아버지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아, 작은 할아버지야. 부산에서 올라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헤라야, 나 좀 잠깐 보자. 부산에 내려가려면 이제 일어나야겠다. 작은 아버지는 식당 밖 모퉁이로 가더니 외투 속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헤라에게 주었다. 세월은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의 얼굴은 축 처진 소가죽 같았다. 힘없이 듬성듬성 걸어가는 뒷모습이 영락없이 할아버지다. 헤라는 전혀 측은해 보이지 않았다. 항상 젊을 줄 알았어? 지은 지가 얼마인데 당연히 추하게 늙어야지. 이 좋은 날 누가 반겨준다고 나타난 거야?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왔을까? 헤라 머릿속은 엉망, 도끼가 가득 찼다. 헤라는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봉투 속에는 통장, 도장,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형님은 아버지 분신이었다. 형은 아버지가 재산도 많이 주었다. 언제나 형과 비교당했다. 그래서 나는 형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형이 사고로 죽었을 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받은 형 재산 모두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술 취할 때면 조카도 품고 싶었다. 아내가 자궁암 말기로 아픔을 호소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더라.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병 걸렸다고. 지금이라도 헤라 찾아가서 그동안 지은 죄를 사죄하고 빼앗은 형 재산을 돌려주라고 하더라. 고향에 논 한마지기는 조카 앞으로 등기해 놓았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사서 살아라. 작은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잘 살아라. 미안하다. 헤라는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끔찍했던 지난 일들을 반추하고 싶지 않았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신혼여행 떠나는 아들을 배웅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다음날 헤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통장을 펼쳐보았다. 서울은 아니라도 경기도권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다. 남편 사고로 받은 보상금도 그대로다. 아들 새 둥지 틀 때 주려고 했는데 결혼 선물로 며느리 폐물만 원했다. 통장 2개를 펼쳐보니 헤라는 마음이 들떴다. 재미를 돌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아들 내외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헤라는 아이들에게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와 통장을 보여주었다. 편지를 읽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제야 알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한스러운 일들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엄마 편이니까요. 엄마가 원하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도와드릴게요. 결혼해서 그런가 아들이 유난히 더 듬직하다. 헤라는 활짝 핀 장미처럼 빨간 입술로 미소로 답했다. 헤라는 30년을 넘게 다녔던 직장을 정리하고 제미에게 갔다. 아들 내외도 갯벌 바다가 궁금하다고 내려온다고 했다. 헤라는 며느리에게 문자로 주소를 보냈다. 마을로 올라가는데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고양이 그림이 있는 티를 입은 제미가 뛰어와서 헤라 가슴으로 덥석 안겼다. 제미를 안고 빙글빙글 서너 바퀴를 단숨에 돌았다. 아주머니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제미는 좋아서 팔짝팔짝 하늘 높이 뛰었다. 헤라는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빨간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엄마, 저 꼬마아이가 재미예요? 응, 귀엽지? 내려오느라 고생했어. 어머니, 말씀하신 갯벌바다가 여기였어요? 이 마을이 아빠 고향이에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 놀라워요. 정말? 사돈이 동양 사람이었구나. 아빠도 고모도 이 마을에서 학교 다녔다고 했어요. 저 끝에 보이는 빨간 기와집이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에요. 1년에 한두 번 할아버지 산소 올 때 머무는 곳이에요. 헤라는 사돈 고모가 동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고모와 이야기하다가 헤라는 고성을 지르고 말았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며느리 할아버지가 갯벌바다에서 헤라를 구해준 아저씨였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헤라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출렁거리는 파도,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멍하니 바라본다. 어서 오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소설은 이영숙 작가님의 갯벌바다였습니다. 작가님은 2019년 단편소설 별천지로 광주문학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어린 시절 아팠던 기억을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듬어 안으면서 나눔과 베품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이야기였습니다. 단정한 문장 속에 따뜻함과 감동이 담긴 소설이었어요.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결국은 사회가,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오늘의 낭독을 마칩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